네, 반갑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졌고 이제 클래시파이 레벨 2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리스타, 브루잉, 로스팅, 클래시파이 이건 커피 관련되는 파트이고요. 그 외에 베버리지하고 바텐더 파트는 추가적으로 커피 외 식음료 파트가 더 늘어나서 총 분류는 6가지입니다. 그리고 레벨은 1, 2, 3로 나눠주고 클래시파이 레벨 2는 레벨 1이 4포인트, 4크레딧 점수에 반해서 2배인 8점을 측정해 줍니다. 그리고 교육시간도 최소 교육시간이 20시간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는 뭐 20시간을 훨씬 넘으니까 한 학기를 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할더라도 20시간을 수업을 해야지 시험을 칠 수 있는 권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파이 2에 대해서 한번 알펴보고요. 금방 말씀드린 이 크레딧을 잘 모아서 이게 학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학위가 되어서 디그리가 나오게 되고 디그리를 받고 또 그러면 나는 이걸 또 직접 수업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감독관 형식으로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인스트럭터 과정을 해요. 해마다 이제 겨울에 하잖아요. 네, 겨울에 하는데 뭐 지금도 1학년 분들 중에서 관심 가진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게 관심 있으시면 미리 말씀 주세요. 예, 그래서 인스트럭터 과정을 GQI 과정이라 해서 겨울에 하는데 보통은 서울에서 하는데요. 제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사람이 많으면 대구에서 수업을 해라 해서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원래 이거 지방에서 수업하는 거 아니고 대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대구에 사는 별로 없으면 제가 그냥 서울에 와서 전국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감독관 과정을 해마다 진행합니다. 네. 겨울에 합니다. 1월달 정도, 늦으면 2월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점도 부분이 나오는데 레벨 1과 달리 레벨 2에는 결점도에 대한 부분이 언급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결점도가 결국은 커피 향미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결점도를 인식을 못하게 되면 커피의 향미가 왜 이런 향이 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점도의 기준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결점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실질적으로 이 재배되는 그 장소 현장에서의 어떤 데미지를 입었거나 예를 들어서 커피가 떨어졌는데 그냥 땅에 있는데 내버려 둬버리면 거기서 곰팡이가 썩겠죠. 그런데 나중에 주웠어요. 그리고 커피 한 대 같이 넣었어요. 까면요 블랙빈 이렇게 썩은 색깔 내지는 사워빈 해서 굉장히 시큼한 색깔 띠는 오렌지 진단 이런 게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커피 그 한 맛 때문에 다른 전체 맛에 영향을 끼치겠죠. 이런 심각한 디펙트 결점이 될 수도 있게 되고 프로세싱 할 때 물에다가 와시다 하는데 물에서 뭐 16시간 담가줘야 되는데 깜빡 잊고 어떤 출장 갔다 와가지고 한 5일 동안 물이 담가놨어요. 부풀었겠죠. 그리고 산도도 굉장히 올라갔겠죠. 그러면 그 자체에서 프로세싱에서 결점도가 생길 수도 있고요. 보관을 하면서 온도가 안 맞아요. 컨테이너에 싣고 가는데 안에 온도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는 가운데 막 생두 자체가 열이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결점도가 생기고 그 외에도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점도 부분은 이제 커피 향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두는 부분이 레벨 2에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full black bean, 풀 블랙 돼 있는데 full black bean에서 색깔이 이렇게 까맣게 돼요. 타서 그런 게 아니라 생두 자체가 까매요. 그 이유는 재배 바닥에 떨어져서 이거 너무 익은 체리돼 있죠. 체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그 안에서 익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에 생두 자체가 약간 썩은 것처럼 검게 풀 블랙 들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커피 향미에 생각한데 뭐 조금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많이 영향을 끼칠까요? 질문입니다. 많이 아주. 그래서 하나만 들어가도 SC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리 점수가 좋은 게이샤를 하더라도 이거 하나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코머셜로 떨어져버려요. 그 정도로 스페셜티가 바로 무너지는 정도로 풀블랙은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반대로 이런 커피를 넣었단 말은 교육이 안 된 거죠. 아무리 좋은 커피 게이샤는 뭐합니까? 이런 걸 넣었다면 실제성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커피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배제시켜버릴 정도로 풀블랙은 커피 향미에 아주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 커피의 맛에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커핑할 때 뭐지? 이거 왜 이거 다르지?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결점도 1번은 풀 블랙. 그럼 이거는 partial black이죠. partial 부분적으로도 검은 부분이 있어도 감점입니다. 맞죠? 예. 똑같은 상황. 가득 안 차더라도 반이라도 이렇게 써는 거. 그 다음에 sour bean.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세싱 할 때 과발효, 물에다 너무 오래 담가두거나 오염된 탱크, 물이 오염됐거나 물이 안 좋은 물에다 오래 담가거나 그래서 그 워시드 프로세싱 할 때 물 속에 너무 과발효시키는 경우에도 이와 사워빈 돼서 약간 붉은 빛을 떼요 생두가. 그게 가득 차서 뜬다 해서 풀 사워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뜬다 해서 partial 사워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도 느끼시기에 풀블랙하고 비슷할까요? 아니면 풀블랙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뭐 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말할 때 좀 의도가 좀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partial 사워빈도 풀블랙처럼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맛 하나만 들어가도 그냥 이상하게 우와 뭐야 이거 그 커피 맞아? 할 정도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 들어가면 스페셜티에서 땡 깨져버려요. 아무리 좋아도 그 정도로 이제 이런 게 들어갔단 말은 하나라고 또 들어갔단 말은 그런 환경인 거잖아요, 맞죠? 그냥 멀쩡한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환경인데 골랐는데 재수 없이 하나를 안 골랐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이걸 스페셜로 키웠다 막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페셜티 아니다 바로 그냥 부정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커피 향미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가 필 수도 있겠죠. 보관하면서 오랫동안 하거나 온도가 안 맞거나 이런 경우에는 펑거스 빈 해가지고 곰팡이에 의해서 노란색이나 붉은색이 되는 이런 것을 펑거스 빈이라고 하고 물론 마찬가지로 그 산도가 없어요 느낌이. 그리고 향미가 날아가 버려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안 좋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요. 브로큰 빈 해서 커피가 부러졌죠 생두가. 이런 부분은 이제 탈곡할 때 하면서 깨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은 조금은 덜 하겠죠. 왜냐하면 썩었다기보다는 깨진 거니까. 그러면 이게 근데 왜 커피에 영향을 끼칠까요? 향미에? 커피가 상한 건 아닌데. 그렇죠. 로스팅 할 때 그 부분이 빨리 타버리면서 탄 부분이고 로스팅 정도 달라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로스팅 할 때 영향을 끼치니까 결국 향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심각하진 않지만 많으면 그렇죠. 한두 개 들어갔다 해서 아주 심각한 풀 블랙이나 아까 그처럼 파셜 사워빈이나 이런 것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그래서 개수나 이런 게 SC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 이상 나오면 일정 감점이다 이런 게 있고요. 풀 블랙 이런 거는 한 개 나오면 무조건 스페셜티 아니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와 같이 결점들은 뭐 5개까지는 괜찮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5개부터 1점 감점 그러면 9개는 1점인데 10개 되면 2점 감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정도의 감점이 이런 깨진 브로큰 빈입니다. 드라이 체리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파치먼트가 있고 파치먼트 안에 바깥에 있는 건 체리인데 이것을 봤을 때 이와 같은 커피는 내추럴 프로세싱일까요? 워시드 프로세싱일까요? 내추럴 중에서도 완전히 내추럴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펄프도 내추럴도 아닙니다. 왜? 생두채로 말리니까 체리가 남아있죠. 생두 그렇죠? 드라이 체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탈곡을 하면서 뺏겨야 되는데 탈곡 가운데서 제대로 안 벗겨져서 남아있는 체리가. 그러면 이런 부분이 커피 로스팅할 때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향미 소실에 영향이 끼치겠죠. 이와 같은 결점들을 드라이 체리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하나를 이름을 기준을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론에서. 이거 뭐죠? 그 결점 그냥 결점 이러면 안 돼요. 어떤 결점이냐 드라이 체리다 이런 거 책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로터 빈 하는 부분은 동동 저기 잘못해가지고 물에 넣으면 떠요. 물에 뜬다는 말은 밀도가 다 깨진 거죠. 밀도가 깨진다 해가지고 프로세싱 잘못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헐 앤 허스크는 찌꺼기가 나오는데 드라이 체리 찌꺼기가 나올 수도 있고 파치먼트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체리 껍질 조각 아까 말한 그 드라이 체리 있으면 체리 앞 있는 그 부분의 껍질 이걸 갖다가 헐 앤 허스크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 뭐 취업이나 미성숙빈 이거는 왜 생겼냐 하면 따야 될 시기에 따야 되는데 좀 덜 익었는데 그냥 따버렸어요. 그냥 농부가 귀찮아가지고 뭐 자꾸만 키로에 얼마 주니까 많이 딴 거죠. 많이 따면서 중간쯤에 있고 뭐 녹색도 좀 있는데 그냥 따버린 거죠. 그러면 생두가 100% 익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뭐 미성숙 이런 생각 들겠죠. 뭐 10개월 돼서 애가 나와야 되는데 8개월 전에 팔삭동 일이 나오면 뭔가 미성숙하잖아요. 그럼 커피도 그대로 제대로 다 익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미성숙이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뭐 8개월 정도 내가지고 나오면 인큐베이터에서 더 키우듯이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바깥에 방치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럼 커피도 이것처럼 미성숙인 되면 그만큼 맛에
그 안에 있는 불균형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과 같이 볶아버리면 로스팅 정도도 다를 거고 수분도 다를 것이고 맛에 영향 끼치겠죠. 예, 그와 같은 거는 미성숙 빈이라고 한다, 이머추어 빈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치먼트는 아까 말한 그 체리하고 같이 저 파치먼트가 나온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일단 내추럴은 아니겠죠. 예, 내추럴은 아니겠죠. 뭐 펄프드 내추럴이 최소한 되더라도 내추럴은 아닙니다. 그냥 펄프드 내추럴이 되거나 지금처럼 이 파치먼트 색깔이 여기에서는 좀 진하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색이 있고 이런 색이 있다면 이 색은 어떤 느낌이냐면 워시드 형식이죠. 그럼 이거는요 펄프드 내추럴. 예, 이건 약간 오렌지색 같이 얼룩덜룩하게 지는 거. 이거는 커피 체리를 따서 그냥 바로 벗기죠. 벗긴 다음에 그냥 말리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물에 담궈서 씻으면 깔끔해지는 거죠. 어쨌든 이 체리 파치먼트 껍질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게 로스팅할 때 영향을 끼치겠죠. 물론 타서 어느 정도 없어진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잘 안 타고 남아 있어요. 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커피 맛에 영향을 끼치니까 이것도 결점인 겁니다. 위덜드 빈에서 이거는 뭐냐면 위덜드 빈은 기형이에요. 기형. 제대로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커피가 2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만 나거나 내지는 3개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자체가 기형이 돼서 이렇게 쪼글쪼글하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도 로스팅을 하게 되면 맛에 영향을 끼친다 이겁니다. 엘리펀트 코어 해가지고 커피가 이렇게 생두가 있으면 안에 있는 부분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건 쉘빈이고 안에 있는 게 떨어져 나는 이걸 엘리펀트 빈 코어라 해요. 그래서 이게 생두가 원래 있는 생두에서 충격에 의해서 껍질은 쉘빈, 요 안에 있는 덩어리 부분 떨어져 나는 걸 갖다가 엘리펀트 코어 이렇게 부릅니다. 엘리펀트 쉘이 하잖아, 맞죠? 쉘. 요거는 바깥에 거, 안에 거는 엘리펀트 코어. 코어냐 쉘이냐. 자, 그다음 벌레 먹은 거. 벌레도 보면 이렇게 1개, 2개, 만약에 2개가 이거 정상이라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개 이하는 작은 감염, 3개 이상은 severe insect damage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거는 severe insect damage니까 구멍이 3개 이상인 거다. 네. 그다음에 slight insect damage는 3개 미만, 즉 2개 이하, 2개 정도인데, 3개 있네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2개로 보고 1개, 2개로 보고 이와 같은 걸 slight insect damage. 그래서 향미에 영향을 끼치겠죠. 당연히 벌레 먹었으니까. 네, 그래서 1번부터 해서 쭉 해서 16가지 이렇게 기준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등급 평가하는 부분 아까 레벨 1 한 것처럼 레벨 2도 똑같았죠. 나눈 거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학문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R4라 해서 로스팅 과정에서 배웠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로스팅 할 때 라이트 로스팅이냐, 샘플 로스팅이냐, 미디엄이냐, 그다음에 다크 로스팅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향미를 강조할 것이냐가 정해지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각각 오토나절, 레트로나절, 핫워터, 그다음에 웜 앤 콜드. 그럼 저기도 핫앤 웜 해도 돼요. 뜨겁거나 따뜻하거나 아니면 따뜻하거나 이렇게 되고 아니면 그냥 핫워터 이렇게 되고요. 핫웜 뜨거운 계통. 여기는 웜 앤 콜드. 예, 이와 같은 점수를 매긴 다음에 합산하면 38.5가 나왔잖아요. 그럼 38.5가 나온 다음에 저 스코어 나면 17도 하고 그다음 플러스 30점 더하게 되면 85.5가 나오는데 이 점수는 등급표에 따져보니까 1 플러스 등급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1 플러스 되고요. F하고 C가 계통이 많이 나왔다면 FC를 쓰는 거예요. 근데 FC 하기에는 애매하게 F만 좀 많이 나왔다 하면 F인 거예요. 그럼 1 플러스 F 등급. 그리고 뭐 B가 만약에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점수 크기와 점수가 봤을 때 B가 많이 나왔다. 그럼 B 하나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1, 2 했는데 이것도 이제 둘 중에서 문제 나오는 걸 앞에 쓰는 거예요. C가 더 많으면 1 플러스 C, F라겠죠. FC. 이것도 2개가 쓰는 것도 앞에 나오는 게 좀 더 강한 거. 1번, 그 다음에 2번 뒤에 있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매겨. 그럼 여기도 이렇게 좀 매겼잖아요. 그래서 정보는 아까 배워오신 것처럼 이렇게 쭉 다 썼고 LSMD에서 샘플 로스팅이라고 다 했고 나머지 정보를 쓴 다음에 점수를 매겨보니까 여기는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B가 좀 많이 나왔고 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많이 나왔다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거 37점 하고 이거 점수 더하고 30 더하기 83.25 나니까 1등급이 나왔고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쪽이 더 강하죠. 근데 여기에 표시는 뭐 FB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죠? BF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BF. 어쨌든 1BF 이렇게 돼야 되겠죠. B가 더 강하잖아요. F도 강하긴 하지만.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부분의 샘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해석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번 학기를 통해서 직접 해보시면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하게 나와야 되고 그 데이터가 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도 비슷하면 그게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센서링, 클래시파잉을 잘 하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패널입니다. 패널. 예. 그럼 든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중심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뭐 다양한 사례로 이게 L 커피, M 커피, D 커피 해서 이와 같이 평가를 내려놨는데요. 그래서 레벨 2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특별하게 지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레벨 1에서 배웠던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길 것이냐 기준을 실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배우시고 실습 통해서 하나하나 하는 건데 필기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차라리 레벨 1이 더 어려웠을 겁니다. 시험 치면서. 레벨 2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레벨 1에서 쳤던 그 형식이 반복해서 레벨 2에서도 필기 시험을 또 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실기가 잘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부담을 안 가셔도 돼요. 대신 계속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점수를 매겨보고자 하는 그 기준을 더 잡아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기보다는 실기를 통해서 실력을 더 배양하는 과정이 레벨 2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나중에 질문이나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다면 또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